201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지난해 추가 신고한 5천여 명이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습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7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수용인 재심 재판의 의미와 과제를 진단합니다.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 인건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회사의 정비사는 정원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를 한 2만 1천여 명 가운데 5,081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돼 오랜 기간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국가내란죄로 목포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 남로당에 가입했다 그런 멋에서 잡혀간 거죠. 그런데 그런 전혀 없어요. 이유도 모르셨구나. 이유도 모르고. 폭도로 빨갱이로 낙인 찍혀 70년을 숨죽여 살아오던 김 할아버지는 이번에 희생자로 선정돼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을 어느 정도 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바람은 명예회복. 명예회복을. 그거는 바랍니다. 내가 회복시켜야 후세 손자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좀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3 71주기를 앞두고 김 할아버지를 비롯해 모두 5,081명이 4.3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희생자 13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4명.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참여했던 임창희, 박순석 할머니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추념식 이전에 숨진 희생자 위패를 4.3 평화공원에 모시고 방명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에게 결정 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또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라든지 고령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3천여 명은 4.3 중앙위원회 심사를, 12,000여 명은 사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심사 인원을 보강하고 심사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인 4월 3일이 지방 공휴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쉬게 되며 당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령으로도 지정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3 71주년인 올해의 또 다른 성과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용인들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된 것이죠. 잠시 뒤 방송되는 제주 MBC 시사진단에서는 수용인들의 재심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출연해 이번 재판의 의미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70여 년 전 제주 섬을 휩쓸었던 이념 대립의 광풍 속에 영문도 모른 채 감옥으로 끌려갔던 수용인들의 누명이 벗겨지던 순간 해녀를 모집하는 서류인 줄 알고 손도장을 찍었다 남로당원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오이춘 할머니는 아직도 그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느낌은 너무나 와컨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 돌덩이가 팍 풀리는 것 같이 그냥 눈물이 쌀알코기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4.3의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숨죽여 지냈던 수용인들을 찾아다니며 명예를 되찾자고 설득했던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의 집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현행 그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상 이전에 이 왜곡된 역사와 더 씌워진 역사를 좀 올바르게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판결문은커녕 재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모두가 어렵다던 재심 재판을 승리로 이끈 임재성 변호사는
국가의 진정한 책임을 묻는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계셨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과자라는 낙인, 멍울을 지고 사셨던 시간 속에서의 얻으셨던 정신적인 고통, 또 가족의 고통까지 한꺼번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진실을 바로잡은 역사적인 재판의 주인공인 세 사람의 이야기는 4월 3일 밤 방송되는 제주 MBC 4.3 특집 다큐멘터리 희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기념사위원회와 4.3 희생자 유족회는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슈 추적,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순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회사의 정비사 인건비로 제주도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더 자세히 취재해 본 결과 이 버스 회사가 확보해야 될 정비사는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아예 없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정비 기구들이 갖춰져 있는 한 버스 업체 차고지. 그런데 정복을 입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 등을 직접 교체합니다. 다른 버스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근무가 아닌 쉬는 날에도 출근해 추가 임금도 받지 않고 간단한 정비는 물론 정비사 보조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도 하고 교환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고 보충은 직접 하고 휴찬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휴찬날 일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용역 결과 버스 한 대당 필요한 정비 인력은 0.08명. 그런데 제주 MBC가 정보공개 청구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민간버스 업체 7곳의 정비사 인원은 2곳을 제외하고 모든 회사가 정원에 모자랍니다. 더욱이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는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한 사람도 없는 버스 회사도 있습니다. 카스 작업실하고는 또 쉽고 버스 같은 데는 뭐 좀 무겁고 장비가 크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는 버스 한 대당 하루에 12,000여 원을 정비사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7년엔 실제로 근무하는 정비사 인원과 상관없이 정원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로 10억 5천만 원을 버스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정산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제주도는 지난해 지급된 인건비부터 실제 정원에 맞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도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비는 이제 자격을 갖춘 기사들이 점검을 해줘야만이 고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정비 직원의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2리 마을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대명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의로 공여한 마을 부지가 대기업 대명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돈벌이에 몰두한 대명은 동물파크 사업을 추진해 선을 2리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는 조천읍 선을리 곶자왈 일대 58만 제곱미터에 야생동물 사파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과 지난 20일
제주시 내 초등학교 2곳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역학 조사한 결과 인체 간 감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도두이동에 있는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안에 있던 보관 중이던 가구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방당국은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이 오늘 오후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실시됐습니다. 높이 89m의 롯데시티호텔에서 화재 발생을 가상한 훈련은 70m 굴절 사다리차가 처음 투입돼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이 전개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